6시 그대 곁에 이시연입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인지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하루가 웬종일 길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루가 그냥 찰나처럼 지나가고 계절의 변화는 계절을 느끼기도 전에 다음 계절이 또 성큼 와 있죠. 이러다가는 정말 영화 한 편 보듯이 인생이 휙 지나가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휙 지나가나요? 제가 휙 지나가는 시간 1시간 꼭 잡아보겠습니다. 6시 그대 곁에 이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윤종신 환생. 시 그대 곁에 이시연입니다. 네, 6시 그대 곁에 이시연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제 거의 다 갔죠. 비도 오고 추적추적 이런 날은 그냥 따끈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느긋하게 엎드려서 테레비 보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데요. 이런 날 왠지 이렇게 목소리에 막 더 힘주고 싶은 그런 날도 있어요. 차라리 신나는 음악 한 곡 틀어놓고 둠칫둠칫 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으신 여러분 모이세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내가 변하는 게 빠르죠. 혹시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혹시 그래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언니의 독설이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사람은 안 바뀐단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네요. 인간 관계에서요,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그 상대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한테 어떻게 기대를 안 해요? 또 특히, 내가 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기대가 아무래도 생기게 되죠. 난 기대 없이 무조건 헌신해 100% 하지만 내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를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외의 사람에게 기대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친구나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요거 조금 말이 좀 슬프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겠지.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니까 요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아니라고 하네요. 남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나 행동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아예 희망의 싹을 쫙
잘라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친 희생을 하지 않는 거. 요게 바로 방법이 되겠어요. 내가 내 맘대로 잘해줘 놓고 그 상대방은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너는 원래 베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외의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혼자 있는 거에 굉장히 나 외톨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상실감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자꾸 한국 사람 그래서 좀 죄송한데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같이 화장실도 같이 안 가면은 나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밥도 같이 꼭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뭘 꼭 같이 해야 되는데 또 안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먹어보니까요. 혼자 먹는 밥도 뭐 괜찮더라고요. 내가 뭐 쩝쩝거려도 괜찮고 왜 그 의자에 발 하나 딱 올려놓고 편한 자세로 좀 쩝쩝거리면서 먹어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길 수 있어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혼자가 바로 버림받았다는 그런 증거는 아니다. 요런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혼자? 아니야. 쟤 혼자 밥 먹네. 쟤는 혼자 쇼핑 가네. 혼자도 자유롭게 오히려 자유롭고 훨씬 더 낭만 있고 훨씬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10개를 줬으면은 나는 하나만 받는다라는 생각. 5대5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 사람과의 5대5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공식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경청할 말과 무시할 말을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한 말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뿐인데 나는 그걸 갖고 그냥 가슴에 꽁꽁꽁 가져와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말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였거나 내가 잘못 들은 거였거나 그럴 확률도 꽤 되죠. 그런 거면 나에게 이런 말은 내가 좀 흡수를 해주고 그래? 그리고 경청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그냥 뭐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말들을 가슴속에 담는 그런 습관 그런 거는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은 인간관계에서 해방이란다. 해방이요. 해방시켜주는 도구이다. 돈을 모아라. 젊을 때일수록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을 때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곳에 지출을 하지 말고 돈을 좀 모아라. 돈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이게 도피처가 된다. 차곡차곡 모은 돈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여기에는 써 있는데 저는 이 말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뭐 이런 명품이나 이런 거에 막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가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저 머리 봐도 다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저 그냥 뭐 10불짜리, 5불짜리 너무 예뻐요. 다. 진심입니다. 그때는 굳이 명품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뭐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주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면 명품을 사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소비의 즐거움도 있고요.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명품 같은 거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명품보다는요. 그렇다고 뭐 돈을 꽁꽁꽁꽁 모아라. 저는 이거는 좀 반대예요. 경험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신을 위한 이런 경험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한 아주 쓸모 있는 지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 다음에 해야지. 나는 뭐 50 넘어서 여행 다녀야지. 60 넘어서 나는 혼자 배낭여행 가야지. 이거는 맞지 않죠.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감히 지출을 하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나요?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4월 13일 비 오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살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 같이 할 거고요. 또한 또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감성 음악들 제가 꽁꽁꽁꽁 숨겨놨다가 한 곡씩 풀어볼 겁니다. 이 방송은요. AM 790, FM 96.7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앱을 다운받으시면 장소에 제한 없이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공짜입니다. 유튜브에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검색하시고요.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TV처럼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또 채팅 소통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행복한 습관 6시 그대 곁에 이시연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말. 자, 비가 오고 하니까 분위기 있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아이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눈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7년간 종사한 기자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9월부터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사랑은 움튼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노동의 사랑을 싣고 서로를 의지하며 산다. 한쪽 어깨는 삶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한쪽 어깨는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한다. 그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일 수도 있고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다. 대기업 반도체 공장 증설 현장은 돈을 쫓아 모여든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인연들이 많다. 부부가 한 일터에서 일하는가 하면 부부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에 이어 가족 전체가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 연인이 단기간 큰 벌이를 위해 손잡고 오는 이도 있고 이곳에서 눈이 맞아 동거하는 이도 적지 않다. 사연이 어떻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이들의 사연을 전해본다. 30대 부부 A씨 부부의 정겨운 타향살이. 함께 일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면 상대방의 일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지만 같은 일을 하니 어떤 어려움인지에 대번 알 수 있다. 수입도 2배이고 돈 씀씀이도 투명하다. 단 비상금과 비자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 단점이다. (24시간) 껌딱지처럼 살다 보니까 마찰이 많아요. 일의 특성상 남녀 구분도 있고 영역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경계를 넘어갈 때 그럴 때 좀 힘들죠. 서로 챙겨주다가 역효과가 나기도 해요. 부부간의 애정이 깊으면 동료들 눈치를 좀 아무래도 보게 됩니다. 보란 듯 잘해주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손이 안으로 오는데 그걸 또 부정할 수도 없고요. 짝짝꿍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잘하면 별 문제 없는데 한쪽이 못하면 저는 쌍으로 욕먹는 경우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요. 벌이가 합쳐질 때 정말 뿌듯합니다. 기쁨 2배죠. (30대) 연인의 고독 탈출 동고 동락은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쉬는 날에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냥 잠을 자거나 게임, 술자리를 갖는다. 보통 2사람이 한 방을 쓰는데 아는 사람들끼리야 동거야 이상할 게 없지만 보통 생면부지 사람과 짝을 이루다 보니 그거 참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어색함은 기본이고 친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가 금세 헤어질 운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속정을 줄 경우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다. 대신 공사 현장에서 연인을 만나기도 한다. 많이 외롭죠. 친구들끼리 숙소에서 지내면 무료함과 외로움이 더하지만 낯선 타향에서 혼자 지내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맞는 이성을 만났죠. 서로 의지하고 금세 동거하기에 이르렀죠. 뭐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요. 처지가 자연스럽게 같으니까요. 그래서 말동무도 하고 술동무도 하고 뭐 나중에 결혼할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있고 뭐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니까 일에 집중해야죠. (50대) 남자의 나홀로 연애법. 그는 혼자 산다. 사비를 들여 제법 괜찮은 숙소를 마련했다. 혼기를 놓쳤지만 사랑에 두어 번 진지해봤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다만 적적한 타지 생활이 싫어서 자유연애를 하고 있다. 상대방도 뜻이 같다. 결혼 생각은 않는다. 그냥 때때로 만나 애인처럼 논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편하게 만나니까 좋아요. 뭔가 바라지도 않고 바랄 것도 없고요. 진지한 만남은 진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불장난은 아닙니다. 서로 뜻을 존중하고요.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요. 연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진짜 부부인 줄 알더라고요. 나도 한때 숙소 생활을 잠깐 했었다. 룸메이트는 이혼한 남자였는데 아예 살림살이를 숙소에 차렸다. 그가 들여놓은 세간살이 옷들이 방 안에 가득 채웠다. 졸지에 내가 더부살이하는 꼴이 되었다. 나는 빨랫감 봉투에 담았다가 주말에 집에 가서 세탁을 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를 이동하면서 헤어졌다. 이곳 노동자들은 되도록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쓴다. 한마디로 쿨하다. 쉽게 정을 두지 않고 이별에도 능하다. 벼랑간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우린 대부분이다. 만남은 우연이지만 헤어짐은 필연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30대 초반의 팀원이 갑자기 소주 한잔 하자고 했다. 퇴근 후 동네 삼겹살집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퇴사합니다. 형님께는 하루 전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제 도리일 것 같아서 뵙자고 한 겁니다. 요즘 공수가 잘 안 나와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보려고요. 이별은 짧았다. 거의 통보 수준의 얘기를 듣고 내심 섭섭했다. 그래도 사전에 귀뜸이라도 해준 게 어딘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퇴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면 그걸로 끝인데 그걸로 족하다. 인생의 절반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위해 보내고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쓰면서 보낸다고 한다. 그만큼 일과 건강은 인연처럼 따라다닌다. 막리를 목표껏 하려면 챙겨줘도 안 먹던 홍삼액이라도 많이 먹어둬야 한다. 우린 어제의 기억을 과거로 돌리고 오늘의 기억을 추억으로 만들며 내일을 기약한다. 어떤 동물도 현재만 살지만 인간만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며 산다. 그래, 가보는 거다. 설마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겠는가. 오늘의 태양을 보며 내일의 태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혹시 내일이 오면 내 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문세입니다. 그녀. 네, 오늘 준비한 이슈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요, 관심사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염색입니다. 매번 미용실을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들 많이 셀프로 하고 계시죠.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새치 있으신 분들은 꼬박꼬박 이 염색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염색약 요거 화학품이다 보니까요, 직접 피부에 닿고 또 두피에 닿다 보니까 많이들 좀 불편해 하시죠. 눈이 시리거나 아니면 또 두피가 아프거나 이렇게 또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프거나 염색한 날은 또 온 집안에 냄새를 또 풍기거나 해서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서 우리가 염색약을 고르다 보면요, 요 천연이다, 뭐 식물성이다 해서 또 그런 제품이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또 고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나라는 염색약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헤나 염색약 부작용 때문에 피부가 아주 까맣게, 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작고요, 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흐리고, 이 정도로 까매져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천연 염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염색약을 샀다가요, 얼굴과 목 피부에 검게 변해서 요거는 치료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천연 성분 100%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기사예요. 헤나는 인도 네팔 등지에서 이 자라나는 식물의 잎을 말린 가루죠. 초록색 빛이 약간 도는 그 머리인데, 그걸 머리에 이렇게 개서 바르면 염색이 되는 이런 천연 성분 요건데, 천연 헤나로 염색하면은 일반 염색약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덜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고 계신데, 그래도 나에게는 그 현저히 작지만, 퍼센테이지가 작지만 나에게 만약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때요? 그거는 100%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게는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헤나 제품을 이용해서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거, 요거 피해 사례를 좀 당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염색제를 오래 묻히고 놔두거나 또 많은 양의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거 염색 그 48시간 전에 반드시 귀 뒤나 또 손등에 염색약을 미리 묻혀보고 패치로 알레르기 유무를 좀 이렇게 조사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연이다 보니까 정말 천연 100%는 이게 누가 채취를 했는지, 또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얼마나 깨끗하게 채취를 했는지, 이거 말리고 빻는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과정을 거쳤는지 사실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도토리묵 가루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의 제품의 도토리묵 가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봉지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지고 이렇게 누굴 나눠주거나 하시는 분들은 물론 믿지만, 지인이 나눠준 거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느 공정에서 어떻게 채취하고 이게 정말 100% 천연 그 물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이 제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또 특히 이런 개인 몰들 있잖아요. 순식물성, 자연 성분, 천연 성분 이렇게 해서 개인 온라인 몰에서 파는 새치 염색약, 요거 천연 성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 같아도 눈길이 먼저 한번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분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런 온라인 몰에서는 구입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오히려 좋으려고 식물성, 자연 성분, 천연 이런 걸 구입했는데 기존 제품보다 나에게는 더 독이 되는 더 못한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거쳐보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좀 멀리하고 비건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꽤 있죠. 그래서 요거 비건 식품들이 지금 날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건강한 식습관이다. 또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유명 연예인들이 채식주의 열풍을 몰고 오면서 뭐 비건이다 이렇게 해서 채식을 많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채식이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런 거 한 가지 좀 전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참치 없는 동원 참치, 요 참치캔이 비건 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7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동원 참치, 요거 마이 플랜트 5종이요 누적 판매가 벌써 10만 개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요.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주 재료인 가다랑어 원료를 빼고요, 식물성 원료를 만드는 비건 통조림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 거요. 그래서 이 대체 식품이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대체육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비건 식품들을 고르느냐, 또 동물성 식품을 고르느냐, 우리가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동물에 관한 뭐 그런 자기의 견해로서 우리가 비건을 택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체육은 이 고기의 질감을 따라하려고 여기에 또 수많은 첨가물들이 아주 많이 또 분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고기의 향과 또 불향이랄까, 고기의 질감이랄까,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보다 오히려 비건으로 전향했을 때 건강에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 식사를 하고 있느냐, 요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비건으로 갔다가 또 설탕 단 음식 같은 거는 또 오히려 비건 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첨가물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탁을 집에서도 구성하실 때 그래도 조금 더 수고스럽고 조금 더 그렇지만 애써서 챙겨야 되는 이런 이슈가 아닐까 해서 제가 챙겨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턱 관절의 균형을 잡아라, 이런 기사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죠. 그 국민 총소득과 함께 국가가 발전할수록 이 기대 수명, 아니 건강 수명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 평균 83.6세예요.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요 73.1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83세 빼기 73세를 해야 되니까 10년 가량은 건강하지 않게 남의 손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 수명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이 노년의 행복 지수하고 연결되는 굉장한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하게 우리가 살려면은 전신의 균형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몸은 모든 관절이 하나의 연결체처럼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턱관절만 유일하게 양측성 관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턱관절은 몸에서 가장 이 중심에,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턱관절이라고 해요. 턱관절의 불균형은 목뿐만이 아니라 척추 골반의 불균형까지 유발을 한다니. 네, 그래서 몸 자세가 틀어지게 된 경우에는요, 이 턱관절 얼굴의 비대칭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우리의 몸에서 뼈 근육 연골, 이런 관절에 과부하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근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관절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인이 다시 말해서 턱관절 균형이 전신의 그 좌우 대칭 균형 핵심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는 어떤가 요거를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려면요, 턱관절의 위치에 귀를 봐서 우리가 양쪽 귀가 제대로 똑같은 선상에 있는지, 한쪽 귀가 약간의 그 내리막 약간 위치가 내려 있는 건 아닌지 요런 거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또 입을 벌렸을 때 혹시 딱딱 소리가 나는 느낌, 또 이에서 덜컹거리는 느낌, 요런 거에 턱관절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눈꼬리에서 입꼬리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요, 양쪽이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은 나는 이 턱관절의 적신호구나, 건강 수명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 턱관절의 균형, 요거는 건강 수명 행복 지수, 요거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요런 기사가 새로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우림의 야상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직까지 화나네요. 저녁 노을 보면서 저도 퇴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내일 6시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이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